예전에 에센스룸 라이브 방송을 나갔을 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경험해 보시는 소비자분들이 업자 수준의 어떤 정보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이런 거에 대한 물음이 좀 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제 생각은 비슷합니다. 뭐냐면은 근접하게까지 올 수는 있으나 절대로 업계에 계시는 분들보다 더 많이 지식을 쌓을 수는 없다. 물론 기준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업계에서 옷을 만드는데 브랜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걸 단순한 사업 수단 이상으로 조금 더 내가 하고 싶은 것들과 구현하고 싶은 것들을 세상에 내놓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분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직접 사서 입어보고 안 입더라도 가지고 있어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바로 많이 버려보는 거. 진짜 많이 옷을 버려보고 나서야 버려지지 않는 옷이 어떤 옷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소비자가 정말 옷을 많이 사보면은 그거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분들은 한 벌의 옷에 1,000만 원 이상을 쓰는 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버려본다라는 거는 단순히 내가 옷을 입고 구매해서 입어보다가 보니까 버려지는 거 말고 내가 만들어보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혹은 어떤 사고가 나서 뭐가 돼서 어떻게 돼서 버리는 옷들까지를 통칭합니다. 저희보다 훨씬 더 거대한 브랜드들은 당연히 생산 비용도 초도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정말 크겠지만 저희는 보통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름에 나오는 옷 한 벌을 만들 때 보통 한 제품당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얼추 맞아지고, 그리고 이제 아우터류들 같은 경우에는 작게는 1,000만 원 단위에서 많게는 진짜 한 4,5천만 원 단위까지도 올라가죠. 특히나 요번에 뭐 가죽 자켓 같은 경우에는 생산 비용 자체는 거의 뭐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들어갔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계속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그분들 대부분은 계속 쇼핑을 하시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코 메꿔질 수 없는 간극이라는 건 존재하긴 합니다. 구매를 많이 해봄으로써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많은 옷들과 이별해 보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 저는 옷장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버릴 옷들과 그냥 다시 팔려고 좀 이제 중고 거래를 하려고 하는 옷들로 좀 나누어서 좀 정리를 했는데,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은 저는 정말 쇼핑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좀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의 손에서 계속 남아있고 또 제가 옷장을 정리할 때에도 분명히 못 입는데도 안 팔고 싶은 옷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어떤 감정들을 줄 수 있는 제품들로 완성을 하고 그 제품들을 셀렉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다분히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공감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제가 말씀드리는 이 대부분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했을 때 결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요즘은 저의 영향력을 조금 더 넓히는데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좋은 정보들을 정말 좀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는 합니다. 버리기 어려운 옷에는 아마 첫 번째 기준 중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특별하기 때문에. 너무나 특별하기 때문이라는 건 아마 개인적인 경험과 개인적인 어떤 취향과 스타일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저에게 이런 옷은 바로 어딕트 클로스와 풀카운트가 협업으로 만들었었던 바로 이 가죽 자켓입니다. 입지 못하고 앞으로 제가 입을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는 너무나 특별하면서 동시에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우월감을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어딕트 클로즈를 처음 봤을 때는 제가 한 2016년도인가 7년도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때는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루이스 레더라는 브랜드가 버젓이 있고 루이스 레더의 사이클론이라는 모델이 아직까지도 현행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사이클론을 똑같이 복각해서 똑같이 말가죽으로 만들어가지고 비슷한 가격대에 판매를, 아니죠, 조금 더 저렴하긴 했었어요 원래 처음에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짭과 카피와 뭐 오마주와 복각의 이 경계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영국식 라이더 자켓과 제품들을 굉장히 멋지게 소개하는 브랜드이죠. 다만 그 당시에 저한테는 뭔가 20대 때 좀 돈이 많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의 200만 원에 근접하는 가죽 자켓을 루이스 레더를 사면 샀지 왜 굳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는 깊이 있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때도 구매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 친구예요. 왜냐하면 풀카운트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이고, 물론 청바지라는 대주제를 더 좋아합니다만, 그런 개념이 이어져 온 가죽 자켓은 너무나 희소하기 때문에 이 인디고로 염색되어 있는 말가죽이라는 것만으로도 저의 어떤 심장을 자극했고, 안에는 풀카운트 샴브레이 셔츠에서나 쓰는 샴브레이 원단이 들어갔다는 것도 너무나 매력적이었지만, 25주년이라고 하는 풀카운트의 기념비적인 어떤 모델로서도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깊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를 좀 제가 처음으로 드리는 비하인드가 있어요. 이 제품은 사실 국내에 정식으로 들어온 게 2벌밖에 안 됩니다. 한 벌은 제가 가지고 있고 한 벌은 다른 분이 가지고 계시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만한 분이실 겁니다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가죽 자켓은 한 벌은 제가 원래 구매를 하려고 했었고, 나머지 한 벌은 두고 판매를 하려고 했었던 제품입니다. 근데 그때 진짜 피눈물 토하면서 가격을 진짜 낮게 잡아서 국내 판가가 200만 원대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아무도 구매를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 제품이 할인이 들어가서 99만 원의 세일즈를 한 적도 있었는데도 그 한 벌을 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요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요즘 어딕트 클로즈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어딕트 클로즈 멋있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도대체 그분들 중에서 지금 이제 막 알게 돼서 경험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 옛날부터 이런 거 좋아했어 하시는 분들, 도대체 그때는 어디 계셔 놓고 지금 와서 그러는지, 그 인터넷에서 그러시는 분들 보면서 조금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왜냐면 저희는 그때 어딕트 클로즈 제품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곳이었었고, 그때는 저 제품이 99만 원이어도 안 나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물론 브랜딩적으로 아예 완성이 안 돼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국내에는 너무 생경했고, 루이스 레더라는 정말 대단한 브랜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쉬운 판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요즘 시장에서 가끔 이제 인터넷만 보면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때도 어딕트 클로즈 개 좋아했고 지금도 개 좋아하고, 지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이상한 선민의식 느끼면서 너네? 그런 분들 그때는 도대체 어디 계셨나요? 진짜.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팔아보다가 안 팔려서, 그래서 이제 나머지 한 분이 입고 계십니다. 왜냐면은 더 이상 그거 막 떨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치의 제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는 제가 죽을 때까지 절대 안 판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그 시대 상황에 대한 저의 나름대로 반항도 있어요. 그냥 뭐랄까, 뭐 그때부터 이게 그렇게 오랫동안 너네가 좋아했었으면 그때부터 사지 그랬어, 왜 이제 와서? 라는 느낌으로 약간 반항 의식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에게는 너무 제 개인적인 취향과 다 잘 맞아 떨어져서, 그래서 이거는 못 파는 옷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 옷장에서도 그런 옷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는 저는 과감한 투자를 절대 아끼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결국엔 그 정도로 내가 너무 좋으면 남거든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에 와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남는 건 남습니다. 제가 반대로 지금 어딕트 클로즈가 완전 망하고 없어져도 저는 저 제품을 절대로 팔지 않을 겁니다. 그때 그런 브랜드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한테 너무 의미 있는 옷이야 라는 생각으로. 메시커피는 가장 저희가 오랫동안 가고 있는 커피숍입니다. 제가 살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한 곳의 커피를 마신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건 특유의 편안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분명히 내부는 편안함과 거리가 멀거든요. 그러니까 스탠딩으로 마셔야 되고 앉아가지고 일반적인 카페처럼 뭔가 다른 일들을 하면서 가볍게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게 아니라 온전히 커피만 즐기러 가는 그런 느낌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좋고 그리고 거기서 내리는 커피가 맛이 있고 본질적인 것들이 갖춰지고 나니까 그 위에 있는 브랜드들은 사실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메시커피 뒤쪽으로 해서 카멜커피가 잠깐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만, 카멜커피가 이제 매장으로 운영은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카멜커피보다 메시커피가 더 대단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역의 바이브와 그냥 이 지역의 느낌에 메시커피가 조금 더 잘 어울리지 않았을까. 그 특유의 편안함이 저를 계속 가게, 그리고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계속 가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옷에서도 버려지지 않는 옷에는 그런 옷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준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그냥 물리적으로 진짜 편하다 이런 거 말고 우리에게 옷으로서 편안함을 주는, 제품으로서 편안함을 주는 거에는 아마 첫 번째가 브랜드의 헤리티지와 그 역사성, 그리고 그 제품의 퀄리티, 이런 게 좀 복합적일 겁니다. 오래된 브랜드들은 이런 데에서 오는 굉장한 이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것을 해왔다라는 것은 그들이 제공하는 무언가에 대한 신뢰를 의심할 이유가 딱히 없다. 우리가 구매를 해서 입고 뭐 스타일링을 하는 데 있어서 쉽고 편한 거죠, 사실은. 로고가 깊게 박혀있는 어떤 유명 브랜드의 제품을 우리가 편하게 입는 이유는 그 로고가 이미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만 그리고 그 로고에 정말 매료가 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로고에 대한 상징성이 특별하다면 그거는 누군가에게 절대 버려지지 않는 옷이 됩니다. 그 당시에 그 로고가 존재한다라는 이유만으로도 편안하면서도 상징성을 같이 가질 수가 있죠. 브랜드의 어떤 헤리티지 있는 아이코닉한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드윙, 뭐 청바지로 하면 리바이스의 501과 같은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실패가 없죠. 왜냐하면은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 일상과 과거의 일상에서 항상 존재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일상에서도 존재할 것이라는 강한 믿음, 이게 결국에는 우리에게 스타일링을 하는데, 제품을 구매해서 그걸 입고 나가는 데 있어서 편안함을 줍니다. 결코 청바지가, 결코 레드윙이라는 부츠가 여러분들의 발과 하체를 편안하게 해주지는 않죠. 하지만 내가 옷을 입는 데 있어서 그만큼 뭐랄까 오답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편하다라는 감정을 주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헤리티지가 있는 브랜드 역시도 처음이라는 게 존재했을 텐데, 그러면 그들에게 그 처음은 어떠하였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어쩌면 이 세상에 꼭 필요하고 버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믿을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을 찾기 위해서 또 빈티지를 찾았겠죠. 결국엔 레드윙이라는 브랜드의 제품들도 결국에는 빈티지를 모티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발이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 동안 발전해왔던 디자인들 안에서의 레드윙의 오리지널리티를 만들어가고, 우리는 되게 짧은 레드윙의 그 기간 동안에 그게 곧 레드윙의 제품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을 뿐이죠. 사실 그런 점에서 리바이스는 정말 위대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혁명적인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501이. 왜냐하면 데님이라는 원단 자체는 누군가 짤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걸 가지고 이 형태의 5포켓 데님 팬츠를 만들었다는 거는 정말 혁명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이면서 동시에 그 이후에 이 정도로 아이코닉한 제품이 나왔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물론 저의 개인적인 감정이 합쳐져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청바지는 그 어떤 제품도 버릴 수가 없는 옷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그 생활에 잘 맞는 그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기본 아이템들인가. 이거 역시나 우리가 헤리티지나 역사가 없는 브랜드에서는 버려지지 않는 옷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참고하고 들여다봐야 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브랜드가 빈티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직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었던 저희 서스테인의 바지입니다. 스탠다드 치노 팬츠이고 이번 시즌부터 서스테인은 스탠다드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기본기에 충실한 아이템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강하게 생각을 해요. 이 바지라면 제 옷장에서 버려질 일은 없겠다. 워낙 다양한 면치노 팬츠들이 있습니다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실루엣적으로 저랑 잘 맞는 치노 팬츠를 다시 구현하는 데 집중을 좀 했고, 그 과정에서 이 기본 치노 팬츠는 아마 여러분들 옷장에서도 한 벌 정도는 꼭 필요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있으면은 남성 스타일링에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 확장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양한 브랜드마다 핏이 다르고 만듦새가 다르고 원단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원단, 핏, 그 다음에 완성도,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보았을 때 여러분들에게 제일 잘 맞는, 절대로 버려지지 않을 치노 팬츠가 아마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할 겁니다. 그 제품 중에 하나로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친구가 지금 제가 소개했던 이 제품인데, 근데 이런 것처럼 꼭 치노 팬츠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라이프 스타일에서는 사실 더 다른 바지가 더 잘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사실상 버려지기가 어려워요.